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찬 함께 정말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의 유준규 기자입니다. 코멘트를 고민해야 되는 문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뭐 다양한 주제를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도 곁들이고 있고요. 예, 그러고 있는데 이번 시간 항상 이어지죠. 역사의 전쟁터. 네. 근데 저는 역사의 전쟁터 이번에 정 작가님이 어디를 할 거다라는 게 대충 그려졌어요. 왜냐? 이번에 핫 이슈가 됐던 그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역사의 전쟁터, 예전 전쟁의 전쟁터는 아마 중동 지역이지 않을까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추리소설 쓰셔도 되겠네요. 아니 그건 추소리도 아니죠. 합리적인 예측이죠. 네. 그러나 좀 빗나갈 수도 있지만 다행히 맞은 것 같아요. 자, 이번 역사의 전쟁터 어디입니까? 이번 역사의 전쟁터는 불붙은 이제 그 아랍의 이제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렸던 그 지역 근처에 있던 아닙니다. 시나이 반도. 네. 이거를 이제 단톡방에 올렸는데 제목을 많은 분들이 이제 사나이 반도. 저는 시마이 반도로 읽었어요. 네. 그다음에 그 시나위라고 누가 시나위라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사나의 반도. 트와이스의 사나이인가요? 네. 아니, 저는 뭐 생각난 건 아닌데 잠시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배구, 특히 여자 배구 경기를 좋아하는데 최근에 우리가 우리가 그 올림픽 티켓을 땄죠. 네. 여러 부상 토온에도 불구하고 그쵸. 우리 난군들이 잘해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국내 프로 여자 배구 팀 중에 기업은행에 용병 어나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알아요. 근데 난 그 친구가 제일 좋거든요. 용병 중에서는 제일 응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랑 이름이 별 비슷해가지고 반가웠어요 일단. 네. 근데 이제 뭐 사나이 반도나 이게 다른 얘기들 할 수 있는 게 음. 사실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70점 이스팅 전투라든지 아하. 아니면 이제 그 골란고원 전차전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골란고원 전차전이 좋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허. 이제 녹음을 한 날짜까지 정확하게 이제 그게 안 돼서 아하. 현재는 뭐 다음에 한번 다뤄보고 싶은. 왜냐면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감명 깊게 읽었던 게 카알린이 소령의 그때 이제 나중에 준장으로 올라갔지만 중령의 그 이제 골란고원의 영웅들. 이라는 그 책들이 있었거든요. 유명하죠. 네, 그걸 보면서 막 밀덕이라면 읽으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대단한 이제 그다라는 뭐 기갑의 어떤 로망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그런 거였고요. 이제 그 4차 중동전 그다음에 이 무대였던 이제 시나이 반도. 이게 예, 그거부터 어디냐면은 이렇게 세계 지도를 한번 이렇게 딱 떠올리시면 지도를 약간 대각선으로 돌리시면은 이게 우리가 아는 이제 중동 이제 아라비아 반도 있고 위쪽에 소아시아 반도 있고 요 사이에 있고요. 이제 왼쪽 이제 저 바라본 쪽에서 왼쪽이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가 있고 여기는 아프리카로 치고요. 지금 지도를 아마 지도가 나갈 거예요. 그다음 뭐 그냥 들으시면서 검색하시면 세계 지도 이렇게 참 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쪽은 이제 우리가 미들 이스트 중동이라고 부르는 이제 아시아 쪽으로 치는 연결고리 같은 지역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또 그렇게 또 팔레스타인하고 또 많이 싸우면서 그렇게 크지도 않았는데 네. 지금하고도 지도 형태가 틀리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3차 중동전을 하면서 시나이 반도 전체를 차지해 버리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지형에 대해서 봤는데 사실 그리고 예전부터 조금 이게 관문 역할했던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 수에즈 운하를 그 시나이 반도로 친다면 결국은 2차 중동전 때부터 네네. 이 시나이 반도는 전장터였다. 그게 이제 제국주의 시대 때 핵심 선두 국가가 영국이었잖아요. 그렇죠. 영국이 5개의 수도꼭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제 수에즈 운하, 네, 이렇게 몇 개 이제 뭐 지브롤터 같이 이제 딱 여기 영국이 핵심을 장악하고 있어서 여기를 막아버리면 다른 나라들은 정말 피가 마르는 뭐 이런 지역 중에 하나였었어요. 수에즈 운하는. 네, 그리고 예전에 이집트의 영토였다가 고대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가 로마의 땅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로마 식민지 중에서도 되게 특이했던 게 그냥 로마 자체 식민지가 아니라 황제 개인 소유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이집트에서 나왔던 농산물이 이제 그 곡식들이 로마에 공급이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황제라면 이집트를 항상 장악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이제 로마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목줄을 잡고 있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 지역이어서 로마 그다음에 로마를 이어받은 동로마 제국이 이어받았다가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가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중도의 모습. 여기는 지역 전체는 그냥 사막이에요. 평탄한 사막이고 뭐 자원이 좀 있고 이렇게 돼서 그냥 평화롭게 지낼 수도 있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에즈 운하 그리고 네. 수에즈 운하를 가지고 이제 제2차 중동전은 뭐 영국과 프랑스 그다음에 그 앞잡이 노릇을 했던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섰던 이집트 앞잡이 표현도 좋지만 저는 옆잡이요. 이용당한 아, 그렇죠. 거니까 네, 뭐 앞잡이란 표현을 써야 되나? 그러니까 뭐 이용당하고 배신당한 거죠 결국은. 그렇죠. 네. 양쪽이 다 배신당한 거고 음. 사실 나쁜 놈은 영국과 프랑스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당시는 맞아. 예, 그 유명한 6.1 전쟁 때 이제 시나이 반도 전체가 이제 그 전장을, 이스라엘의 네. 손으로 이제 청취자 넘어가게 여러분 되죠.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 주신 6.1 전쟁은 제 3차 중동전입니다. 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가 정말 철치부심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집트가 군부 독재 정권이었었는데 군부 정권의 특징이 그거예요. 두 가지죠.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예, 이제 거는 게 정통성이 약하니까 그 다음에 국력을 해서 빼앗긴 영토를 되찾겠다라는 식의 어젠다를 가져가게 되는데 이집트는 뭐 당연히 후자의 경우가 되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게 나세르 때는 그래도 한 번 심하게 당했으니까 꼭 싸울 생각은 없었는데 나세르가 갑자기 죽고 나서 이제 사다트 같은데 이 인물은 정말로 싸울 생각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합리적인 인물이었어요. 처음에는 협상을 해보다가 이집트가 들은 척도 안 하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뺏어야겠다 하고 나서 이집트군을 한번 이게 갈아엎고 아이러니한 게 그 좀 비교를 한다면 3차 중동전의 나세르는 내가 실제로 싸움을 안 하려고 네. 마음을 먹으면서 그냥 겉으로 표장만 했는데 네. 이 4차 중동전 때 이집트는 그게 아니었죠. 아, 그럼요. 네. 굉장히 강력해졌죠. 그 이게 장교단 전체를 일신해 버리면서 그다음에 소련을 통한 이제 그 자기들의 약점을 먼저 정확히 파악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지피지기 백전백승. 공군력이 안 되니까 이제 방공 무기를 확충하기 시작했고 기갑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그 새 거라든지 네, 미전차 미사일. 완전 새 거였죠. 네. 그다음에 RPG-7 같은 새 거로 갖고 왔군요. 네, 그다음 요거였는데 저는 핵심 뭐냐면 이 바레브 라인을 돌파할 수 있었던 방식이었다고 맞아, 봐요. 맞아. 왜냐면 정말 이게 아이디어 승리였죠. 그 3차 중동전과 4차 중동전 사이에 소모 전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최대 약점은 인구수와 국력이 약했다는 거였어요. 이제 인원 그 국가의 인구수가 몇백만 단위밖에 없는데 사실 이집트는 이때 3천만 4천만 돌파했기 때문에 이집트군 10명 죽을 때 이스라엘군 1명 죽으면 이집트는 손해는 아니었어요. 거기다 이집트 말고도 저기 시리아 있었고 요르단 있었고 사우디아라비아 다 있었기 때문에 10분의 1도 안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 해서 저쪽에 1명 죽을 때 우리 10명 죽어도 괜찮았던 거였어요. 예, 그래서 그런 몇 년간의 소모 전쟁이 있었고 이 소모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해결책 중에 하나가 이 바레브 라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모래 방벽을 세워 놓은 건데 이 모래 방벽이 사실 신의 한 수였죠. 폭격에도 잘 안 부서지고 기어 올라오긴 되게 힘들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바레브 라인 쪽에다가 이제 방어선들을 쭉 펴놔서 이스라엘군은 이제 더 이상 진출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여기서 그냥 고착화 시킨 거죠. 그래서 반격하면은 바레브 라인 돌파할 때 최소한 48시간은 걸릴 테니까 이 시간 동안 동원 예비군을 이제 동원해서 반격에 나서면 된다. 우리가 제대로 나오면 아랍 놈들이야 깨갱할 거야라는 이제 당시 모세 다얀과 골다 메이어 그렇죠. 총리의 이게 생각이었죠. 뭐 1차는 제외하고라도 2차와 3차에서 워낙 그 승리를 그렇죠. 거뒀기 때문에 그런 자만심? 이렇게 네, 네. 할까요? 좀 어느 그런 정도, 게 많이 네. 왔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이제 골란고원의 영웅들에서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 전차 상급 지휘관이 카린이 중령한테 출동 명령을 내리면서 야 제발 도로 좀 부수지 마. 왜냐면 이제 전차가 기동하면 이게 도로를 부수는데 이 비용이 드니까 출동할 때 그 명령을 계속 제발 이제 도로 부수지 말고 이제 중간에 뭐 가드레일 같은 거 들이받아서 부르지 말라고 이거 우리 돈 없어. 네, 왜냐면 이제 그 사다트가 계속 이제 그 상대방의 이제 그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그다음에 또 실제로 요 목적도 있었는데 동원령을 내릴 수 있게 계속 긴장을 유지시켜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현역 병력을 좀 줄이고 동원 예비군을 많이 확보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예비군들을 동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생업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을 동원하게 되면 그 비용을 보상해 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적은 비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이제 3차 중동전에서 너무 크게 이겨버렸으니까 이 4차 중동전이나 이 다음 전쟁에선 이스라엘은 선제 공격을 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정치적 영상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네. 2차와 3차를 어쨌거나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뭐 묵인을 했다 하더라도 세 번째까지도 네 번째까지도 또 성공을 한다면 이런 나쁜 놈들 네. 그렇죠. 이렇게 네네 맞습니다. 큰 정치적인 그렇죠. 그 목적은 그러면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예. 빼앗긴 땅을 되찾아야 된다라는 예. 그런 게 있었고 또 사닥 대명분이 대통령이 있었죠.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집트 주류 민족은 아니라 약간 소수 민족 중 계통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정통성이 약한 군부 정권의 민족도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이거를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진짜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런 문제들. 국내 정치적인 요소도 그렇죠. 적용했던 맞습니다. 이야기로. 이집트는 사실 군부가 지금도 핵심으로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빼앗긴 영토를 되찾을 수밖에. 예. 그러면 요때 당시에 연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떤 아, 팀들이 뭐 여러 나라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이제 카운트 파트너는 이제 그 이집트랑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였죠. 왜냐하면 이집트 같은 경우 시나이 반도를 뺏겼고 그다음에 시리아 같은 경우 골란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양쪽 두 나라가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3차 중동전에서 골란곤을 시리아한테 뺏겼기 때문에 시리아하고의 이집트하고의 공전은 대단했고요. 3차 중동전에서 요르단이 또 큰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나 4차 중동전에서 요르단의 입장은 좀 한 발 빼는 그런 거였고 이라크 역시 또 한 발 빼는 거여서 4차 중동전만큼은 거의 시리아와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었죠. 근데 여기에 대한 뭐 정보전 같은 그렇죠. 거 재미난 이야기 많아요. 많죠. 네. 근데 이제 고른 날을 보게 되면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된다고 이제 그 이집트가 개전한 날을 생각하면 사실 이집트가 정말 끝장을 보겠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10월 6일이 언제냐면 속죄일, 욤 키푸르라고 부르는 속죄일이고 이날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아무것도 하면 안 돼서 심지어 칼리니 중령이 출동하려고 집차를 타고 가는데 애들이 돌을 던져요. 이날은 예. 방송도 안 하고 그다음에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속죄해야 되기 때문에. 딱 이날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휴가도 다 많이 가고 사실 좀 치사하다, 그지? 그렇죠 뭐 우리도 이때 지금 벌어졌던 북한이 쳐들어올 때 일요일 날 네. 농번기 때 네. 그렇게 다 뭐 쳐들었잖아요. 그렇게 활용한 예. 거죠. 네. 아니, 마음 먹고 들어오는 놈들은 일본 같은 경우는 예. 일요일 날 딱 그 예. 공격을 했고. 그래서 이 전쟁을 욤 네. 키푸르 전쟁이라고도 네, 표현하고 뭐 또 다른 얘기는 10월 전쟁 10월 전쟁이라고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집트 측에서는 라마단 전쟁이라고 하죠. 네. 아무튼 이 4차 중동전 계속 이어주시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날짜에 개전을 하고 이스라엘 쪽도 정보가 들어오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다음에 이제 첩보전은 이스라엘의 한 수 위였으니까. 하지만 이제 앞서 얘기했던 대로 선제 공격은 좀 어렵고 그다음에 또 진짜 이번에 그렇게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게 두들겨 팼는데 또 오겠어? 라는 약간 이런 방심들이 겹치면서 사실 4차 중동전이 끝나고 이스라엘 정치판 한번 뒤집어져요. 왜냐하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피해가 엄청 났고. 골다메이어 총리도 정치적인 타격을 받아서 정권도 바뀌어버리고 그 유명한 애꾸는 모세 다얀도 다얀. 사실은 이때 이제 군인과 정치적인 경력은 끝나버린. 피해가 한 얼마 얼마 정도 정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청문회 비슷하게 열려서 장교들이 많이 이제 타격을 받았고 또 하나 지금도 여파가 있는 게 4차 중동전에 참가했던 병사들이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든 군대를 안 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 막 그 유학생들이 비행기 타고 오고 막 이러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불거졌어요. 해피도 네. 병역 해피 문제도 많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위장 결혼을 한다든지 남성들 같은 경우 다 이제 당사자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이거를 또 내 자식들이 겪어야 돼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그 빼려고 하는. 그렇죠. 48년에 1차가 일어났고 네. 그다음에 2차가 56년, 6년. 3차가 67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이 4차가 73년. 그러니까 네. 거의 매번 5, 6년 기간마다 그렇죠. 계속 전쟁이 일어나니 젊은이들이 이제 좀 그리고 네. 1, 2, 3차를 합친 것보다 사실 4차가 준 쇼크가 엄청났던 엄청났죠. 게 뭐냐면 이게 바레브라인이 어떻게 보면은 딱 이스라엘의 마지노선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죠. 마지노선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거 믿고 괜찮겠지. 네. 안심하고 있다가 근데 진짜 이집트가 정말 머리를 잘 쓴 게 이 모래잖아요. 물을 뿌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독일에서 이 소독제 펌프를 사와서 실제로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이집트가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철치부심했는지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고압 펌프를 퍼부어서 바레브 라인에 돌파구를 만들어서 올리는. 지금도 사진 보면은 바레브 라인이 이렇게 수에즈 운해에 붙어서 거의 직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기어서 올라가기 힘들 정도의 이렇게 그 각도를 준 이제 모래 방벽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안에는 이제 콘크리트랑 이걸로 해놨죠. 이거를 모래 이제 그 물을 뿌려서 이제 그 뭐라고 하지, 경사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부교를 붙여서 사람과 전차를 올려보낸 거죠. 이래서 사실은 돌파구가 굉장히 빨리 만들어졌죠. 그리고 네. 이집트답지 않게 굉장히 치밀했던 게 제가 그때 어떤 그 중동전 책자에서 읽은 건데 이걸 위해서 연습을 그렇죠. 실제 네. 시험을 무지하게 많이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사전 훈련도 어, 많이 했고. 예, 실전은 오히려 그거보다 더 빠른 시간에 무너졌다. 그런 그다음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때 사망자가 거의 한 2, 3만 정도 나올 거로 이제 투입된 병력이 하는데 아. 그 정도 생각했는데 좀 되게 초반 적었죠? 사망자는 몇백 명 수준이었던 거죠. 또 2, 300명 그 수준이었던 이집트 걸로 알고 특공대는 또 헬기로 네. 그 이스라엘군 진지로 바로 그쵸. 돌입을 했죠. 그래서 그게 또 대단히 잘 네, 싸웠네요. 이스라엘군이 당황을 해서 앞에서는 막 날라오는데 네. 헬기로 막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애들이 코만도가 아닌 막 것 같은 돌격하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래도 이스라엘은 초반 대응은 작전 계획대로 됐어요. 왜냐하면 전차를 투입해서 바레브 라인에 넘어온 이집트군의 교두보를 밀어버리려고 했죠. 하지만 그 우리가 제가 얘기했던 그 새거 예. AT3 새 거로 갖고 새 새 거. 거가 예, 이거를 가지고 참고로 공격했죠. 말씀드리면 그 남부 지역하고 북부 지역으로 네, 네. 나뉘었는데 이스라엘은 북부 지역에 좀 더 많은 기갑력을 배치하긴 했지만 남부 지역도 3개 기갑 여단 이상 그렇죠. 배치했고요. 그 유명한 기갑사단 지금은 이제 여단으로 바뀌었죠. 7기갑사단이 이때 무너집니다. 아, 네. 그렇죠. 이때 아주 그 처참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 뭐라고 하지? 이제 당연히 투입됐던 부대의 한 60% 정도가 이제 그 무력화되는 사태를 겪었죠. 물론 이제 전차만 돌입시켰다는 약점이 있긴 했었지만 사실 그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차고 뭐고 간에 일단 빨리 밀어내 교두보를 이제 없애버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을 했고, 이 새거 미사일 이렇게 저도 영상을 봤는데 이게 조이스틱으로 조종하잖아요. 이게 뭐라고 네, 하지? 그렇죠. 이거 네.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날아가는 걸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이집트군이 그걸 가지고 있지만 이게 잘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한 발 안 맞으면 두 발 깔아놓으면 돼. 아니 맞는 네. 것도 있었지만 또 그 모사드가 판단 착오를 일으켰던 게 하나가 물론 미국 CIA 정보부가 이제 그 준 자료에 의하면 새거 그러니까 이제 AT3는 파괴력이 네. 공격력이 떨어진다죠. 음.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이제 M48은 네. 안 뚫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아, 그게 정말 오판이었어요. 오판이었죠. 네. 네. 그 다음에 오판이었고. 전차가 그 대전차 미사일을 한 발 맞아서 버틴다고 해도 사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전차장인데 저 대전차 미사일이 나와서 내 전차에 맞았다. 이러면 저는 그 다음에 진격할 때 좀 조심하죠. 왜냐면 어디서 멘탈 날아올지 나가죠. 몰라. 예. 네. 그리고 이 4차 중동전 때문에 많이 바뀐 이유가 이제 3세대 전차로 바로 그냥 급격하게 이제 그 전 세계가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보전 합동전에 그걸 뛰어넘어서 음. 기계화 보병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 지금 전차가 굉장히 시야가 좀 그렇죠. 좁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전차 안에서는 이제 보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그 기계화 보병이 중요하다. 같이 그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이 전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해졌죠. 당시 그 이스라엘군 그 기록 같은 거 보면은 전차장들이 남긴 기록이 앞에 선두 전차가 폭발하는데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오는지도 모르겠고 그랬더니 내 전차도 막 터지더라. 그래서 간신히 나만 살아남았다. 네, 하긴 그래서- 살아남았으니까 회고를 할 수 그렇죠. 있겠죠. 네, 네. 보고를 그렇게 했고 그 당시 그 처절한 사진을 보면은 이 전차들이 그때 길을 따라왔거든요. 네. 도로를 딱 온 거를 이스라엘군이 이집트군이 측면에서 이렇게 아, 그 대전차 미사일 깔고서 매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군의 센츄리온 전차를 이스라엘군은 그 벤구리온이라고 네. 그러거든요. 벤구리온 전차들이 이 오른쪽으로 포탑을 돌린 채 아. 어디서 날라온지 모르니까 그쪽에서 이제 날라온 날라오긴 방향으로, 하는데, 네. 돌린 채 뭐 한 20대 정도가 격파돼 있는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후 이제 불타있는. 기갑이 사실 안 되면 그 다음에 부른 게 공군이죠. 그렇죠. 네, 이스라엘 공군은 뭐 탁월한 실력을 발휘했으니까. 하지만 이때 이집트군은 비장의 한 수로 그 SA6
그다음에 쉴카를 깔아 넣습니다. 아, 네. 왜냐면 이게 그냥 공중전 전투기끼리 공중전을 했으면 사실 쓸모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이스라엘 공군의 이제 목적은 교두보를 폭격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때를 노리고 있어서 이때 하루 동안 사실 거의 몇 대지? 그 이스라엘 공군 전체 전력의 40% 정도로 알고 있어요.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첫날 10% 정도가 날아가니까 네, 네. 이렇게 열흘만 하면은 아예 그냥 공군력이 그렇죠. 무너진다는 판단을 했고 그 전체 뭐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한 40% 가까이가 저 뭐 피해를 물론 이제 봤죠. 피격되기도 했지만 네. 하여튼 피해를 본 게 그런데 문제는 그 이집트 공군이 사실 3차 중동전에서 완전 괴멸됐어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공군에 완전히 피격 6일 전쟁 뜨지도 당시 못하고, 네. 기습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 일소시킨 경험이 예. 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공군은 또 그걸로 자만을 했죠. 그래서 이집트가 그 개과천선한 게 일단 모든 공군 기지에 쉘터를 보강을 했고요. 보강이 아니라 아예 없던 걸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전투기는 다 없어졌으니까 러시아, 그러니까 그 당시 소련의 변폭 지지로 미그 21로 다 깔아서 미그 21로 일단 선제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공군이 대항을 했는데 말씀대로 지대공 미사일, SA 함정에 빠진 거죠. 뭐 이런 쉴카가 막 대공포랄지 또 네. 이런 내려가면 뭐 데에서 쉴카가 막 쏘고 이러니.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죠. 아, 이 교두보의 중요성. 그러면서 시나이 반도의 교두보를 날려버린 작전 실패했고 네. 이스라엘군 이집트군은 이제 더 안쪽으로 내륙으로 진격을 해오면서 거기다 이제 골란고원에선 시리아군이 기갑부대를 앞세워서 밀고 오면서 그때 얘기했던 거의 10대 1의 전력비였었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여기서 좀 그나마 최악의 결정을 피한 최악의 초반을 피한 결정을 내려요. 시나이 반도 쪽에 이집트군은 잠깐 놔두고 골란고원부터 처리한다. 라고 해서 초반에 그 카알린 중령이 있었던 77기갑대대가 정말 악정고투하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 버티고 있는 동안 동원된 기갑부대들을 골란고원에 투입해서 시리아군을 좀 밀어냅니다. 이때도 사실 좀 위험했었어요. 시리아군이 골란고원 상당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쪽 전선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시리아 쪽에서 SS를 계속 치니까 이집트군은 진지에서 다시 나오게 되는데 요때 샤론 장군이 이끌었던 이스라엘군 이제 이스라엘군 기갑부대가 반대로 이제 그 수에즈 운하를 도하해 버립니다. 근데 요 상태에 사실 전쟁은 끝나요. 왜냐하면 이제 그 양쪽 이제 그 지켜보던 강대국들이 이제 더 커지면은 이제 또 기름값 뛰니까. 네, 이제 이렇게, 그만. 이제 미국이 그만. 여기서 또 네. 친구들 강력하게 안녕. 도와주는데 네, 네. 이스라엘 전차대의 그 상당한 피해를 M60 전차를 보내서 네. 메꿔주죠. 전투기도 보내주고. 네. 그게 이제 그렇게 했던 배경이 그 이스라엘이 이런 협박을 해요. 그게 협박으로 들렸지만 미국에게 우린 이제 물러설 거에 없다. 뭐 재래식 무기 체계도 완전히 물러났고 그래서 핵무기. 핵을 사용하겠다. 아, 그러면 거의 그냥 네, 그러니까 이거 베제라가 아니다 딱 싶다 나오는 이거죠. 그리고 러시아와 모종의 그 협의를 미국이 마친 후에 뭐 그건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때 아주 이왕 말씀드리면 그때 만약에 그 러시아가 제안했던 대로 갔으면 어떻게 했냐면 시나리오상 그래서 이스라엘이 핵을 터뜨리면 그 러시아가 이집트한테 핵을 줘서 이스라엘도 터뜨리고 그래서 너도 한 그 방, 중동 나도 한 지역은 방. 완전 이제 쑥대밭 되는 거죠, 말. 완전히 불바다가 되는 거였는데 그 아유, 사태까지는 막았고 지금 수에즈 운하가 없어질 있어도요.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필요가 없을 수도. 방사능 때 피폭되니까. 네. 그때 이제 그 톰 클랜시가 썼던 백화의 계곡이라든지 이제 국내에선 이제 원제는 썸 오브 올피어스였죠. 네. 공포의 총합인데 우리도 한번 핵폭탄이 다뤘었죠. 나오죠. 이제 우리 저기 그 소설에서는 이제 뭐 백화의 전사들이라는 제목으로도 많이 알려졌어요. 여기 초반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핵무기로 공격을 하려고 전투기에 실었다 이 전투기가 날아가면서 이제 이제 부서지면서 실종된 핵무기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그 여기 보면 되게 인상적인 게 핵무기로 공격을 해서 전투기에 탑재를 할 정도였지만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전투기가 가는지도 모르고 이 전투기가 부서졌는지도 모르고 이러면서 이스라엘은 그냥 손을 놓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제 결국 협정이 맺어지게 되는데 그 유명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집트가 승리했다고 이제 그런 자세를 취했다고 보고 제가 보기에도 여기서 이집트는 승리한 거죠. 왜냐하면 사상자는 사실은 1차는 몰라도 2차, 3차에는 분명하게 알린 게 그 군사적으로는 당연히 이스라엘 승리였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렇죠. 네. 이집트의 승리였고 4차 중동전은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정치적으로 그렇고 이집트 승리. 이집트는 승리했어요. 다만 이스라엘이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었다. 네. 나안 그러면 핵 쏠 거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했던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서도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시나이반도 일부를 이제 이집트한테 돌려줬다가 나중에 이제 전체를 반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시나이반도는 이집트 소유가 된 거였고 이스라엘이랑 싸워서 땅 뺏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유일하죠. 네. 사다트가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뭐랄까 중동에서는 리더십이 생겼고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저거하게 생겼고 어쨌든 평화 협정을 맺어서 근데 이스라엘과의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이 없어졌기 순수하게 시나이 반도를 그 협정에서 이렇게 내준 이유는 시나이 반도가 우리 대한민국 영토의 한 5분의 3 정도 돼요. 네네. 그렇게 엄청나게 넓거든요. 근데 390만의 국민을 갖고 있는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거 유지하기가 힘들죠. 차라리 이거 내주고 평화를 우리는 얻겠다. 평화를 얻고 대신 골란고는 절대 안 내주겠다는 근데 사실 모종의 협정이 있었죠. 시나이 반도를 넘겨주는 이제 결정도 저는 4차 중동전에 이스라엘 이집트군의 실력을 봤던 그런 것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사상자는 이집트군이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2,500명 정도 사망 전사자가 이집트군이 3,5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봤자 이집트는 세 발의 피였고요. 이스라엘한테는 치명타였죠. 네. 여기서 뭐 승패에 대한 의미 뭐 이런 거는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여기서 뭐 우리 입장에서 교훈을 좀 받았었던 거라면 보병 합동, 그렇죠. 특히 이제 기계화 보병의 중요성, 네. 그 다음에 3세대 전차로 해야 된다.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차를 기존의 다른 그 서방권 전차를 도입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스스로 3세대 전차를 개발해야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그래서 메르카바 등장했죠. 네, MK4까지 지금 가 있죠. 네. 그 유명한 77 전차대대 그가 아직도 존속이 되고 있는데 그 77 전차대의 주력은 지금 메르카바 MK4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정치 지형상하고 지금은 이제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 소유지만 또 이제 IS 패거리들이 날뛰는 그런 지역이 돼서 여행은 가지 마십시오. 네, 이집트 사람도 이 동네로는 여행을 잘 안 갑니다. 네. 네, 그 말씀을 꼭 가지 말라고 하는데 꼭 가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기는 정말 가시면 안 돼요. 네. 사실은 이게 전편이었고요. 또 요거 못지않게 재밌고 흥미진진한 게 골란고원 소개해 주신 골란고원이 그것도 골란고. 언제 한번 네. 정 작가님 알아보시면 좋을 네, 것 네. 같습니다. 소개해 줄 거라고 네, 네. 믿으면서 아니 박 의원님이 네. 그 밴드에다 올려주신 게 있는데 네. 여기가 좀 우리나라 1220년대랑 1220년대? 예, 똑같은 네. 것 같아요. 아니 그걸 왜 올렸냐면 네. 우리가 헬조선 항상 하고 우리의 젊은이들 지금 처한 대한민국에 그렇죠. 네. 대해서 굉장히 그 음. 부정적으로 보고 그러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것 자체는 좋은데 너무 부정적으로 봐서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용기를 얻어야 될 게 이거보다 정말 한반도 역사상 힘들었던 때는 지금 1200년대, 이제 1500년대, 대망의- 1600년대였다. 대망의 1200년대는 1위가 1, 2, 3위 순위를 좀 예. 제가 정해본 거예요. 대망의 1위가 10대부터 40대까지 몽골 침입이요. 아,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모두 엄청난 전쟁을 네. 그냥 전쟁이 하나의 인생이었어요. 인생이었어, 인생. 그냥 그거에 비하면 전쟁이 우리는 계속 얼마나 이어져요. 행복한 시대에 사는 그냥 거예요. 이스라엘 보니까 20세기 중후반에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40년대에 태어난 사람, 70년대 태어나서 그러니까- 다 전쟁을 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런 그렇죠?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도 없지만 그곳에 자리 잡지 말아야 될 국가가 그곳에 자리 잡으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부분보다는 이스라엘의 좋은 점만 받자는 얘기. 네, 음. 네. 예, 그걸 남의 나라 뭐 얘기를 해봐야 우리한테 도움 될 건 없고 하여튼 자주 국방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그렇죠. 도움을 좀 많은 지금도 도움은 많이 받았죠. 우리도 도와주긴 했지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좀 많이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선 제가 자주국방. 이 역사 쪽은 전쟁사 쪽은 제가 잘 몰라서 지금은 계속 듣고 있는 입장인데 이 봤을 때 전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얘들이 싸웠을 때 결국은 뼈를 내주고 살을 취했다라는 것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전략 집중과 분산 그런 네. 것들 네. 이게 우리 군의 수뇌부들이 조금 깊게 바라봐야 될 맞습니다. 전쟁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중동전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많고요. 그걸 또 재미나게 설명해 주시고 해주셨던 우리 정 정 작가님. 작가님에게 박수. 다음 시간에 또 역사에 네. 대해서 더 기대하고요. 이 시간은 요것으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매일 떡.